이른 아침 김철수의 집 주방에서 경쾌한 칼질 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 이영희가 도마 위에서 팔을 썰고 있어요. 45세의 그녀는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죠.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김순자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십니다. 75세의 할머니는 작은 체구에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어요. 할머니는 TV 리모컨을 찾으며 소파 쿠션 사이를 더듬고 계십니다. 영희가 식탁에 밥그릇을 놓으며 밝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순자 할머니가 식탁으로 다가오며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항상 이렇게 챙겨줘서 당연한 일인걸요. 어서 드세요.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 앞에 국그릇을 놓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소만큼 밝지 않아요. 잠시 후 남편 김철수가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옵니다. 48세의 그는 피곤한 얼굴이에요.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라서. 영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미소를 지어요.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철수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죠. 영희는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손놀림이 점점 느려져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거실에서 TV 리모컨을 이리저리 누르고 계세요. 채널이 계속 바뀝니다. 영희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거실을 돌아봅니다. 할머니가 같은 채널을 몇 번이나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보여요. 영희의 이마에 주름이 잡힙니다. 그녀는 깊게 한숨을 내쉬고 다시 설거지에 집중하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손에 쥔 그릇이 미끄러져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괜찮니?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영희는 답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설거지를 마친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갑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거죠. 언니, 나야. 영희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베란다 문을 닫았지만 거실의 할머니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어요. 정말 미치겠어.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니까 내 시간이 하나도 없어. 통화를 하는 동안 영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모양이에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답합니다. 맞아. 조용히 좀 계시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 통화를 끝낸 영희는 잠시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섭니다. 그녀의 눈빛이 복잡해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합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영희는 약장 앞에 섭니다. 손을 뻗어 문을 여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요. 약장 안에는 여러 약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희의 시선이 한 약병에 멈춰요. 수면제 약병입니다. 영희는 그 약병을 꺼내 손에 쥡니다. 한참 동안 약병을 바라보던 그녀는 거실 쪽을 돌아봐요. 할머니는 여전히 TV를 보고 계십니다. 영희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이걸 조금만? 그녀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가로젓고 약병을 다시 약장에 넣어요. 약장 문을 닫는 그녀의 손이 문고리 위에 얹혀 있습니다. 그 손이 한동안 움직이지 않아요.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지만 영희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아침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정오가 가까워지자 영희는 다시 주방에 섭니다. 점심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에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는 그녀의 손놀림이
평소보다 느립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어요. 거실에서는 순자 할머니가 여전히 TV를 보고 계십니다.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어요. 할머니는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에 집중하고 계시죠. 영희는 냄비 옆에 서서 국이 끓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 약장 쪽으로 향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주방에 울립니다. 영희는 입술을 깨물고 잠시 생각에 잠겨요. 그녀가 천천히 약장으로 다가갑니다. 문을 열고 수면제 약병을 꺼내는 손이 떨리고 있어요. 약병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입니다. 거실 쪽을 돌아보니 할머니는 여전히 TV에 집중하고 계시죠. 영희는 약병 뚜껑을 엽니다. 안에서 하얀 알약들이 보여요. 그녀는 바나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로 곱게 갈기 시작해요. 사각사각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잘게 부서진 수면제 가루가 도마 위에 하얗게 펼쳐져요. 영희는 다시 한번 거실을 확인합니다. 할머니는 움직임이 없어요.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조금만 조용히 계시면 되는 거니까. 그녀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루를 모아 냄비에 넣어요. 국자로 천천히 저으면서 가루가 완전히 녹아들기를 기다립니다. 국물 표면에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어요. 영희는 한숨을 내쉬고 나머지 점심 준비를 마칩니다. 밥을 푸고 반찬을 꺼내 식탁에 차려요. 평소와 다름없는 정성스러운 상차림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죠. 어머님, 진지 드세요. 영희가 거실로 가서 할머니를 부릅니다. 순자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오세요. 할머니는 밝은 표정으로 상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된장찌개구나. 내가 좋아하는 건데. 네, 어머님이 좋아하실까 해서요. 영희가 대답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할머니는 눈치채지 못하고 숟가락을 드세요. 영희는 맞은편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순자 할머니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갑니다. 후후 불어 식히고 천천히 드세요. 영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밥그릇만 내려다보며 숟가락을 들지 못합니다. 맛있다. 역시 며느리 솜씨는 최고야.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영희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요. 많이 드세요.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가 그릇을 들고 일어나려 합니다. 영희가 재빨리 말려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거실에서 쉬세요. 미안하구나. 그럼 부탁한다. 할머니가 거실 소파로 돌아가십니다. TV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기 시작하세요. 영희는 설거지를 하며 자꾸 거실을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의 움직임이 느려지기 시작해요. 리모컨을 든 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할머니의 고개가 앞으로 살짝 떨어져요. 영희는 설거지를 멈추고 거실을 바라봅니다. 할머니가 소파에 몸을 기대고 계세요. 리모컨이 할머니 손에서 미끄러져 소파 위로 떨어집니다. 할머니의 눈이 감기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잠에 빠져듭니다. 고른 숨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다가가 할머니를 내려다봅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여요. 영희의 굳어있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냅니다. 조용한 오후입니다. 거실에서는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만 들려요. 영희의 방에서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이 있습니다. 드디어 조용하네. 영희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오후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은 범죄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의 페이지가 하나씩 넘어갑니다. 6월이 7월이 되고 다시 8월로 바뀌어요. 계절이 변하고 있지만 이 집의 일상은 매일 똑같이 반복됩니다. 매일 정오, 영희는 점심을 준비해요. 어느새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해졌습니다. 약장에서 수면제를 꺼내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로 갈아요. 이제는 망설임도 없어요. 가루를 국에 타고 저으면 끝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매일 점심을 드신 후 소파에서 잠이 듭니다. 처음에는 1시간 정도였어요. 그러다 2시간이 되고 이제는 3시간씩 주무십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왜 이렇게 졸린지 이해하지 못하세요. 이상하네. 요즘 왜 이렇게 졸리지? 할머니가 저녁 식사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철수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봐요. 엄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괜찮다. 영희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해 보여요. 2주가 더 지났을 때 철수는 퇴근 후 어머니 방을 찾아갑니다. 순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세요. 철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요. 엄마, 내일 병원 가요. 검사 좀 받아보세요. 그래, 알았다. 다음 날 오전, 철수와 순자 할머니는 병원에 갑니다. 영희도 함께 따라가요. 대기실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는 잡지를 보고 철수는 휴대폰을 만지고 영희는 손톱을 물어뜯어요. 진료실에서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봅니다. 혈액 검사, 뇌 MRI, 모든 검사를 다 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으십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철수가 묻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어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철수가 그녀를 돌아봐요. 다행이네. 큰 문제가 없어서. 그러게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영희의 안도는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의사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안심시킨 거예요. 그날 이후 영희는 더 대담해집니다. 수면제 양을 반알에서 한 알로 늘려요. 순자 할머니의 낮잠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오후 일시에 잠들면 4시가 되어서야 깨어나세요. 약병 속 수면제가 빠른 속도로 줄어듭니다. 영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약국을 찾아가요. 약사가 그녀를 기억하게 될 정도예요. 요즘 자주 오시네요. 불면증이 심하신가 봐요?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영희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약사는 의심 없이 수면제를 건네주죠. 시간이 흐르면서 순자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띄게 변합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체중이 줄어들어요. 뺨이 들어가고 눈 밑에 그늘이 생깁니다. 걸음걸이도 예전만 못해요. 휘청거리며 걷는 날이 많아집니다. 어느 저녁 할머니가 화장실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요. 야윈 얼굴, 축 처진 어깨, 생기 없는 눈빛. 할머니는 자신의 뺨을 만져봅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영희가 있어요. 그녀는 잠깐 죄책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금방 사라져요. 3개월이 지나고 영희는 수면제를 한 알반으로 늘립니다. 이제 할머니는 점심 먹고 거의 저녁 때까지 주무세요. 철수가 퇴근할 때쯤 되어야 겨우 깨어나십니다. 엄마, 또 주무셨어요? 점심 드신 게 언제인데?
철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봐요. 나도 모르겠다. 자꾸만 졸려. 영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듣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제 이 일상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6개월째 되는 날, 순자 할머니는 몸무게가 5kg이나 줄었습니다. 옷이 헐렁해져서 영희가 벨트를 더 조여드려야 해요. 할머니의 손도 가늘어졌습니다. 혈관이 푸르게 비쳐 보일 정도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매 끼니마다 정성껏 챙겨주는 며느리가 고마운 거죠. 할머니는 자신이 먹는 그 국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영희의 약장에는 이제 수면제 약병이 3개나 있어요. 예비로 사두는 거죠.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방법이 되어버렸어요. 겨울이 가까워오는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거울 속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하세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범죄는 습관이 되어갔습니다. 12월 어느 추운 날 정오입니다. 영희는 평소처럼 점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냄비에 미역국을 끓이고 도마 위에는 수면제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한 알반을 갈아서 넣을 생각이에요. 바로 그때 영희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는 친정 어머니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영희가 서둘러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영희의 표정이 굳어져요. 친정 어머니가 넘어져서 다쳤다는 소식입니다. 영희는 당황한 채로 통화를 이어가요. 지금 병원 어디야? 내가 금방 갈게. 급한 마음에 영희는 수면제를 대충 갑니다. 평소보다 거칠게 칼질을 해요. 가루가 도마 위에 흩어집니다. 얼마나 갈았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에 넣어버립니다. 국자로 2번 휘휘 저은 후 영희는 서둘러 상을 차려요. 밥그릇, 반찬, 국그릇을 식탁에 올려놓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급해 보여요. 어머님, 진지 드세요. 영희가 거실을 향해 큰 소리로 부릅니다.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식탁으로 오세요. 영희는 이미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고 있어요. 어머님, 친정 엄마가 다치셔서 병원에 가봐야 해요. 제가 좀 다녀올게요. 그래, 어서 가거라.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며 말씀하십니다. 영희는 신발을 신으며 다시 한번 말해요. 천천히 드시고 편히 쉬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자 할머니는 혼자 남았어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숟가락 드십니다. 그리고 미역국을 떠서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세요. 오후 일식 할머니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평소보다 힘이 더 없어 보여요. 그릇을 씻다가 잠깐씩 멈추고 숨을 고르십니다. 설거지를 마친 할머니는 거실 소파로 돌아가요. 소파에 앉자마자 할머니는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한 졸음이 밀려와요. 눈꺼풀이 납처럼 무거워집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젓으며 깨어 있으려 애쓰세요. 왜 이렇게 졸리지?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천천히 옆으로 기울어져요. 소파 쿠션에 몸을 의지하고 할머니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시각은 오후 1시 10분이에요. 오후 3시 영희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친정어머니는 큰 부상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어요. 영희는 현관문을 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옵니다. 거실을 보니 할머니가 소파에 누워 주무시고 있어요. 잘 주무시네. 영희가 작게 중얼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렇듯 몇 시간 주무시다 깨어나실 거라고 생각하죠. 오후 5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거실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해요. 영희는 방에서 나와 거실 불을 켭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바라봐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영희가 할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흔듭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깨어나지 않아요. 영희가 조금 더 세게 흔들어 봅니다. 어머님? 어머님.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져요.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평소와 다릅니다. 안색이 너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래 보여요. 영희는 할머니의 뺨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잡아요. 손이 차갑습니다. 영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해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호흡을 확인해요. 숨을 쉬고 있기는 한데 아주 약합니다. 영희는 당황해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해요. 어떡하지? 어떻게?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아요. 영희는 소파 앞에 주저앉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누르려다가 멈춰요. 119를 부르면 내가 한 게 들통나는데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깨어나실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요. 하지만 할머니의 입술은 점점 더 파래지고 있습니다. 오후 7시 영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할머니의 호흡이 처음보다 훨씬 더 약해졌어요. 가슴이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겁니다. 신고 접수원의 목소리가 들려요. 우리 시어머니가 깨어나지 않아요.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점심 드시고 주무셨는데 깨어나지 않아요. 영희의 목소리가 울먹입니다. 접수원이 침착하게 말해요. 주소를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구급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0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구급차가 집 앞에 멈춰서요.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들고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영희는 창백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해요. 어르신이 어디 계신가요? 거기요. 응급구조사들이 재빨리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호흡과 맥박을 체크하고 곧바로 산소 마스크를 씌워요. 한 명이 무전기로 병원의 상황을 알립니다. 75세 여성 환자 의식 없음, 호흡 미약, 혈압 저하. 할머니를 들것에 옮기고 구급차로 향합니다. 영희도 황급히 따라 나서요.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다시 울립니다. 구급차 안에서 영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그녀의 손도 차갑고 떨리고 있어요. 응급구조사가 계속 할머니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합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가 할머니를 급히 안으로 옮겨요. 영희는 대기실에 남겨집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요. 잠시 후 철수가 급히 달려옵니다.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황급히 온 거예요.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땀으로 범벅이에요. 엄마는 어디 있어? 철수가 다급하게 묻습니다.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해요. 지금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계세요.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영희는 고개를 돌립니다. 철수의 눈을 마주볼 수가 없어요. 응급실 문 너머에서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응급실 대기실의 시계가 오후 9시를 가리킵니다. 철수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어요. 영희는 그 옆에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최지은 의사가 나옵니다. 38세의 그녀는 차분하지만 진지한 표정이에요. 철수가 벌떡 일어나 다가갑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았어요. 철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최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녀가 검사 결과지를 손에 들고 말을 이어가요.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네, 수면제요? 철수의 눈이 커집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아요. 최 의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것도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일반적인 복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수면제를 드시지 않는데요. 철수가 당황해서 말합니다. 최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설명해요. 더 심각한 건 혈중 농도 패턴을 보면 단 한 번의 복용이 아닙니다. 최소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복용한 흔적이 있어요. 영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해요. 철수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어머니는 약도 잘 안 드시는 분인데. 최 의사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집니다. 그녀가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해요. 보호자분, 이건 사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요? 왜 경찰을? 철수가 어리둥절해합니다. 최 의사가 철수를 따로 복도로 안내해요. 영희는 대기실에 혼자 남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요. 복도에서 최 의사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어르신의 상태로 봐서는 본인이 스스로 복용하셨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철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요. 그럼 어머니를 누가? 새벽 1시 철수와 영희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순자 할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세요. 철수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들어가 불을 켭니다. 여보, 우리 집에 수면제가 있어? 철수가 영희를 돌아보며 묻습니다. 영희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대답해요.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먹는 게 있어요. 어디 있는데? 약장에. 철수가 주방으로 향합니다. 약장 문을 열고 안을 살펴요. 여러 약병들 사이에서 수면제 약병이 보입니다. 철수가 그것을 꺼내 들어요. 약병을 자세히 보니 반 정도 비어 있습니다. 철수는 약병을 손에 쥔 채 생각에 잠겨요. 그리고 주방 쓰레기통을 열어봅니다. 쓰레기통 안에서 철수는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도마 위에 남아있는 하얀 가루 흔적이 묻은 키친타월이에요. 철수가 그것을 집어들고 자세히 봅니다. 이게 뭐지? 철수는 영희의 방으로 향합니다.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 확인합니다. 옷장 안쪽 선반에서 철수는 또 다른 수면제 약병 2개를 발견해요. 이게 다 뭐야? 철수가 약병들을 들고 거실로 나옵니다. 영희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철수가 그녀 앞에 약병들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다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영희가 고개를 들어 철수를 봅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요. 그건 제가 불면증이 심해서. 불면증 약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그리고 쓰레기통에 있던 가루는 뭐고?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영희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려요. 철수는 약병을 식탁 위에 놓고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여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영희가 흐느끼며 부인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어요. 철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줍니다. 새벽 3시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봐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의사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복용한 흔적.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여했을 가능성. 철수는 눈을 감고 지난 6개월을 되짚어 봅니다. 어머니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던 것. 식사 후 항상 깊은 잠에 빠지시던 것. 체중이 줄고 안색이 나빠지던 것.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했던 그 변화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철수는 벌떡 일어나 서재로 갑니다. 책상 서랍에서 어머니의 병원 진료 기록을 꺼내요. 3개월 전 검사 결과를 다시 봅니다. 그때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는 계속 아프셨을까? 철수는 진료 기록을 내려놓고 다시 생각합니다. 매일 점심을 차려드리던 사람은 아내였어요. 어머니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도 아내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철수는 하룻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봅니다. 회색빛 새벽 하늘이 보여요. 영희의 방문이 조금 열립니다. 그녀도 밤새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아요. 부은 눈으로 거실로 나온 영희가 철수의 뒷모습을 봅니다. 여보. 영희가 조용히 부릅니다. 철수는 돌아보지 않아요. 그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이 올 거야. 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영희의 몸이 굳어져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진실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철수가 현관문을 열자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어요. 앞에 선 사람이 박민수 형사입니다. 50세의 그는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김철수 씨 댁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 왔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철수가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박 형사와 젊은 경찰관이 안으로 들어와요.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섭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요. 박 형사가 거실을 둘러봅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이에요. 그는 소파에 앉으며 수첩을 꺼냅니다. 어르신과 주로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신가요? 철수가 영희를 가리킵니다. 제 아내입니다. 제가 직장에 있는 동안 집에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박 형사가 영희를 바라봅니다. 영희는 손을 꼭 쥐고 앉아 있어요. 형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어르신의 평소 생활이 어떠셨나요? 건강하셨어요. 특별히 아프신 곳도 없으시고. 영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박 형사가 수첩에 뭔가를 적어요. 그런데 최근 몇 개월 사이 변화가 있었나요? 영희가 잠깐 말을 멈춥니다. 철수가 대신 대답해요. 어머니가 자주 피곤해 하셨어요. 점심 드신 후에 항상 주무셨습니다. 매일 그러셨나요? 네,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주방으로 향해요. 젊은 경찰관이 따라갑니다. 형사가 약장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약은 여기 보관하시나요? 네. 철수가 대답합니다. 박 형사가 약장을 열어요. 안에는 여러 약들이 있고 수면제 약병도 보입니다. 형사가 비닐장갑을 끼고 약병을 꺼냅니다. 이 수면제는 누가 복용하시나요?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합니다. 박 형사가 약병을 자세히 살펴요. 그리고 증거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형사가 싱크대 아래 쓰레기통을 엽니다. 안을 살펴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해요. 키친타월에 묻은 하얀 가루 흔적입니다. 그것도 증거 봉투에 담습니다. 이 가루가 뭔지 아십니까? 박 형사가 철수에게 묻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형사는 도마를 들어 확인해요. 도마에도 미세한 가루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집을 잠시 살펴봐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박 형사가 영희의 방으로 갑니다. 옷장을 열고 선반을 확인해요. 그곳에서 수면제 약병 2개를 더 발견합니다.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져요. 이것도 부인 것입니까? 영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거죠. 박 형사는 약병들을 모두 증거 봉투에 담습니다. 약국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집 근처. 미래약국이요. 형사가 수첩에 적습니다. 그는 영희를 물끄러미 바라봐요. 영희는 시선을 피하고 바닥만 내려다봅니다. 오후 2시 박 형사는 미래약국을 찾아갑니다. 약국은 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예요. 약사가 카운터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입니다. 박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약사가 긴장한 표정을 짓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이영이라는 분 아십니까? 약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단골 손님이세요. 자주 오시거든요. 어떤 약을 주로 구매하시나요? 수면제요. 불면증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박 형사가 수첩을 꺼냅니다. 구매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약사가 컴퓨터를 켭니다. 몇 번의 클릭 후 화면에 구매 내역이 나타나요. 박 형사가 화면을 자세히 봅니다. 지난 6개월간 총 12회 구매하셨네요. 한 달에 2번 꼴입니다. 네, 처음에는 한 달에 1번이었는데 점점 자주 오셨어요. 약사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합니다. 양이 많은 것 같아서 괜찮으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고.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적습니다. 그는 약국 CCTV를 가리켜요. CCTV 영상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약사가 저장된 영상을 보여줍니다. 화면에 영희가 약을 사는 모습이 나와요. 한 번에 2~3통씩 구매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박 형사가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4시 박 형사는 경찰서로 돌아옵니다. 그는 수집한 증거들을 책상 위에 놓고 정리해요. 수면제 약병 3개, 가루 묻은 키친타월, 약국 구매 기록, CCTV 영상. 형사는 병원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도 다시 봅니다. 수면제 성분 검출, 장기 복용 흔적.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박 형사가 전화기를 듭니다. 이영애 씨를 출석 요구하세요. 저녁 7시 영희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여요. 박 형사가 맞은편에 앉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형사가 부드럽게 말하지만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그는 약국 구매 기록을 책상 위에 놓아요. 지난 6개월간 수면제를 12번 구매하셨네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불면증 진단서는 있으십니까? 그건 영희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박 형사가 기다려요. 영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없어요. 병원에는 가보셨나요? 아니요.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쓰레기통에서 나온 가루를 분석한 결과예요. 댁 쓰레기통에서 나온 이 가루 수면제 성분입니다. 영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합니다. 형사가 사진을 하나 더 보여줘요. 도마 위 가루 흔적입니다. 왜 수면제를 갈았습니까? 영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어요. 형사가 조용히 말합니다.
어르신이 점심 드신 후 매일 이 시간에서 3시간씩 주무셨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영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박 형사가 계속 말을 이어가요. 혈액 검사 결과 수개월간 수면제를 복용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어르신은 스스로 수면제를 드신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영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형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여요. 이영애 씨, 어르신께 수면제를 투여하셨습니까? 긴 침묵이 흐릅니다. 조사실 안에는 형광등 소리만 윙윙거려요. 영희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영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주 천천히 작게. 하지만 분명한 고개 끄덕임이에요. 박 형사가 녹음기를 작동시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께 수면제를 투여하신 게 맞습니까? 영희가 고개를 들어 형사를 봅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요. 네, 제가 했어요. 조사실 밖 복도에서 철수가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벽을 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요. 수사가 결정적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조사실 안 영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박 형사가 녹음기 버튼을 누르고 조용히 말해요.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6개월 전, 6월쯤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긴 침묵이 흐릅니다. 영희는 두 손을 꽉 쥐고 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입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시어머님이 하루 종일 집에 계셨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박 형사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습니다. 영희가 계속 말을 이어가요. 남편은 매일 야근이고 저는 혼자 시어머님을 모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거죠. 제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친구도 못 만나고 어디도 못 가고 그냥 조용히 좀 계셨으면 했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처음엔 정말 조금만 반 알만 탔어요. 영희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박 형사가 수첩을 넘기며 묻습니다. 어떻게 투여하셨습니까? 점심국에 탔어요. 갈아서 국에 섞었어요. 매일 하셨습니까? 영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요. 처음엔 반알이었는데 효과가 없어서 점점 늘렸어요. 얼마까지 늘렸습니까? 한 알. 아니 한 알 반까지. 박 형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는 병원 기록을 꺼내 보여줘요. 어르신이 체중이 5kg 줄고 안색이 나빠지신 거 아셨습니까? 네. 그런데도 계속하셨습니까? 영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에요. 박 형사가 다시 묻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어요.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형사가 사건 당일에 대해 묻습니다. 12월 15일, 그날은 어땠습니까? 영희가 몸을 떱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 거죠. 친정 엄마가 다쳤다고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준비하다가 그날은 얼마나 넣으셨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대충 갈아서 넣었어요. 확인도 안 하고. 박 형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어르신이 깨어나지 않으신 걸 언제 아셨습니까?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런데 119는 왜 7시에 신고하셨습니까? 영희의 몸이 크게 떨립니다. 이 질문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녀가 흐느끼며 답합니다. 무서웠어요. 들킬까봐. 그냥 깨어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4시간을 기다리신 겁니까? 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박 형사가 책상을 손으로 칩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4시간이면 어르신이 돌아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영희가 책상에 이마를 대고 울기 시작합니다. 온몸으로 흐느껴요. 조사실 밖에서 듣고 있던 철수의 주먹이 유리창을 칩니다. 박 형사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조용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어르신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잠만 주무시게 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르신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울기만 해요. 박 형사가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갑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수면제를 투여하셨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사가 돌아서서 영희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보다는 냉정함이 가득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박 형사가 젊은 경찰관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요. 영희가 그것을 보고 두 눈을 크게 뜹니다. 일어나세요. 영희가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경찰관이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요.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싸는 느낌에 영희는 다시 울음을 터뜨립니다. 노인학대 및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 형사가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영희는 고개를 떨구고 서 있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도 없고 변명할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1층에 도착해 출구로 향합니다. 유치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희는 뒤를 돌아봅니다. 계단 위에서 철수가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들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마주칩니다.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경찰서 방,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요. 영희를 태운 호송차가 출발합니다. 호송차 안에서 영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지나가는 거리, 불이 켜진 집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 이제 그녀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법정 안은 숙연한 분위기예요. 방청석에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고 피고인석에는 영희가 서 있습니다. 그녀는 수감복을 입고 있어요. 3개월 사이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립니다. 피고인 이영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영희의 어깨가 떨립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피고인은 6개월간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투여했다. 이는 노인학대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 방청석의 철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판결을 듣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어요. 지난 3개월간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는 거죠. 피고인의 행위는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이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의 마지막 말이 끝납니다. 법정 경비가 영희에게 다가가요. 영희는 마지막으로 방청석을 돌아봅니다. 철수와 눈이 마주쳐요. 철수는 법정을 나와 복도를 걷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려요. 법원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어요. 병원 6층 일반 병동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세요. 3개월 전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얼굴에도 혈색이 돌고 스스로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창문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와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새들이 나뭇가지를 오가고 있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요. 병실 문이 열립니다.
철수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와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봅니다. 엄마, 오늘 기분은 어때요? 좋다. 날씨가 참 좋구나. 철수가 할머니 옆에 의자를 놓고 앉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아요.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됐니? 철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는 잠시 대답하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해요. 오늘 판결이 났어요. 징역 3년이에요.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내가 짐이 됐구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철수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려요. 내가 눈치를 봤어야 했는데,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엄마, 그만해요. 이건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에요. 요양보호사 김 선생님이 점심을 가져옵니다. 흰 쟁반 위에 밥과 반찬이 놓여 있어요. 할머니는 그 쟁반을 보고 몸을 움츠립니다. 할머니, 식사하세요. 김 선생님이 밝게 말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립니다. 철수가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봐요. 엄마, 드셔야죠. 배가 안 고프다. 사실 배가 안 고픈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음식이 두려운 겁니다. 6개월 동안 매일 독이 든 밥을 먹었다는 사실이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철수가 숟가락을 듭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자신의 입에 넣어요. 그리고 반찬도 먹어봅니다. 엄마 봐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안전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듭니다. 하지만 밥을 뜨다가 다시 내려놓아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 또 그럴까봐. 철수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는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할머니 입으로 가져가요. 제가 먹여드릴게요.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가 입을 조금 벌립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밥을 넣어줘요. 할머니는 천천히 씹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한 달 후입니다. 철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 마련한 새 집이에요. 거실은 작지만 햇살이 잘 들어옵니다. 철수가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어요. 토스트를 굽고 우유를 데웁니다. 서툰 손놀림이지만 정성껏 준비해요. 엄마, 아침 드세요.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십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세요. 철수가 할머니를 부축해 식탁까지 모셔드립니다. 고맙다, 아들. 당연한 일이에요. 많이 드세요. 할머니는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어요. 이제는 스스로 숟가락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첫 한 입을 떼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오전 10시 요양보호사 김 선생님이 방문합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철수가 문을 열어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오늘은 산책도 나가볼까 해요. 김 선생님이 할머니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합니다. 봄꽃이 피어 있어요. 할머니는 꽃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꽃이 참 예쁘네요. 그러게요. 이제 봄이 왔어요. 할머니와 김 선생님이 벤치에 앉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춰요.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저녁 무렵 철수가 퇴근합니다. 회사를 일찍 나와요. 이제 야근은 하지 않아요. 어머니와 함께할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에 들어서자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김 선생님이 저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십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어서 와라. 피곤하지? 괜찮아요. 씻고 올게요. 시간이 흐릅니다.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와요. 할머니는 점점 건강해지고 계십니다. 식사 공포증도 많이 나아졌어요. 어느 가을날 오후 할머니는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꽃씨를 심고 물을 주세요. 작은 일상의 기쁨을 되찾으신 거예요. 철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베란다에 할머니를 보고 미소 지어요. 엄마, 꽃 심으세요? 응. 봄에 피면 예쁠 거야. 그럼 우리 함께 심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화분을 돌봅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물을 줘요.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이에요.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붉은 노을이 베란다를 물들여요. 할머니와 철수의 실루엣이 창문에 비쳐요. 할머니가 작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철수가 고개를 끄덕여요. 네, 엄마. 우리 함께 잘 살아가요. 창밖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갑니다. 자유롭게 높이, 하늘은 넓고 푸르러요. 계절이 또 바뀌어 갈 겁니다.